안녕하세요. 친절한 조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LDL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는 방법 중에서 불포화 지방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불포화 지방은 생선을 포함한 해산물, 그리고 견과류, 아보카도를 포함한 식물성 기름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 불포화 지방이라는 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 같은 성분이 아니거든요. 포화 지방 먹을 걸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를 타다가 대중교통으로 바꿔 타야지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거지, 안 타도 될 대중교통도 엄청 많이 타면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포화 지방의 일종인 오메가3를 따로 추출해서 약으로 만들어 놓은 영양제가 있는데, 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고지혈증에 도움된다고 알고 있는 그 오메가3를 먹으면 뭐 중성지방이 떨어지거나 HDL이 오르거나 심혈관 질환 예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보통은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고지혈증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라도 내가 추가로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포화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 게 식물성 기름과 생선인데요. 여기서 생선은 어차피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육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신에 이 생선과 그 다음에 두부를 또 적극적으로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적극적으로 드시면 되지만 견과류랑 식물성 오일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추가로 먹게 되면 안 먹어도 될 지방을 먹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선, 두부 같은 걸 평소에 너무 적게 먹고 육고기는 아예 안 먹는 거의 채식에 가까운 지방을 극히 적게 먹는 식사를 한다면 이런 분들은 견과류와 식물성 오일은 충분히 드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생선, 두부, 살코기를 충분히 먹는 편이라면 견과류와 오일을 일부러 더 챙겨 먹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심지어 삼겹살, 치킨 이런 거를 주로 드시는 분이라면 이분들은 견과류, 오일 섭취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육류부터 생선, 두부, 살코기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포화지방의 내용까지 다 합쳐서 고기 먹는 방법 총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생선은 일주일에 가급적 2마리 이상 드세요. 두 번째, 두부를 일주일에 한 모 가까이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계란 흰자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물론 노른자는 또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는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육고기,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것도 드셔도 됩니다. 심지어 매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생선, 두부, 계란, 흰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먹지는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기름 적은 부위들 있잖아요. 소고기는 우둔 사태, 돼지고기는 등심, 안심, 뒷다리살, 닭고기는 껍질 빼고 이런 부위들로 충분히 매일 드시면 됩니다. 즉 최대한 마블링이 없는 살코기 부위를 고르세요. 구워 먹었을 때 맛이 없는 부위를 고르면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야채와 함께 드시고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거의 끊는다는 마음으로 최소한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포화 지방에 이어서 트랜스 지방 설명드릴게요. 이 트랜스 지방은 지방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소량만으로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킵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에 인공적으로 수소를 첨가해서 부분 경화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성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수많은 규제로 마가린에 수소 대신 효소를 넣는 방식으로 생산해서 최근에는 트랜스지방 섭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굉장히 소량만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지방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쇠고기입니다. 즉 첫 번째로 쇠고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차돌박이, 소갈비, 꽃등심, 특히 차돌박이가 가장 트랜스지방이 많으니까 가급적 제한하시고, 소고기 드실 때는 아까 말한 기름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은 규제 때문에 대부분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전자레인지 팝콘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일부 수입 과자, 일부 수제 아이스크림, 일부 수제 빵 이런 것들은 트랜스지방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트랜스지방이 많다고 알려진 고기, 구이류, 패스트푸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이 어차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지방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두부라고 합니다. 요게 좀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워낙 트랜스지방이 많은 빵, 과자, 아이스크림, 소고기 같은 걸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나마 적게 들어있는 두부에서 섭취하는 그 트랜스지방의 비율이 높게 측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부를 가열했을 때 생성되는 그 약간의 트랜스지방이라도 피하려면 두부는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 식이콜레스테롤 설명드릴게요. 다른 영양소는 음식마다 비율이나 구성이 다 달라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이 식이콜레스테롤 일단 그냥 달걀 노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 알이나 새우, 오징어, 동물 내장 등등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달걀 노른자는 우리가 거의 매일 먹기 때문에 식이콜레스테롤 섭취에 있어서 그냥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이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식이콜레스테롤 워낙 음식에 소량 들어있어서 애초에 많이 먹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먹으면 또 간에서 알아서 혈중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여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심지어 식이콜레스테롤 하루 섭취 제한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식이콜레스테롤 하루 300ml 이하로 제한하세요. 달걀 노른자 제한하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게 점점 그렇게까지 영향이 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는 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라면 줄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권고 등급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LDL 수치가 정상인 일반인들은 식이콜레스테롤 달걀 노른자를 아주 엄격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우리 고지혈증, 특히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은 하루 300ml 이하로, 즉 달걀 노른자 하루 1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혈중 콜레스테롤 음식 조절로 정말 엄격하게 많이 떨어뜨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달걀 노른자를 완전히 끊고 흰자로만 요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커피.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의외의 복병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 카페올 이런 물질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올린다고 알려져 있고 아직 국내 지침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확실히 높이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믹스커피가 아니고 정말 그냥 커피,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도 전부 다 콜레스테롤 올린다는 얘기예요.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모든 커피 종류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나쁜 커피와 좋은 커피를 정리하면 가장 나쁜 것이 카페에서 먹는 휘핑크림이 엄청 올라간 커피들이 되겠습니다. 이 커피들은 카페스톨도 많을 뿐더러 포화지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휘핑크림 올라간 커피가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 콜레스테롤 올린 커피가 아메리카노와 커피 믹스가 있는데 커피 믹스는 프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올리긴 하지만 이게 포화지방의 양이 1.5g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몸에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식 조절 하실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아메리카노도 카페스톨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아메리카노 3잔을 매일 마시면 LDL이 20 정도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뭘 마셔야 되냐? 커피는 대체할 만한 것이 물론 건강에는 녹차가 가장 좋고요. 차 종류 말고 정말 커피 중에서 대체할 만한 것이 우리 커피숍에서 종이 필터에 걸은 콜드브루 종류가 매우 안전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 또 블랙 인스턴트 커피가 있거든요. 요게 또 굉장히 안전합니다. 사실은 꼭 콜드브루가 아니더라도 종이 필터에 거르는 게 핵심입니다. 종이 필터에 거르게 되면 LDL을 상승시키는 물질인 카페스톨이 90% 이상 대부분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녹차 가장 좋고 인스턴트 블랙과 콜드브루도 상당히 안전한 편에 속한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이섬유. 자, 유일하게 먹어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이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소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미, 통밀, 통보리, 귀리, 강낭콩, 사과, 미역 이런 것들이 특히 콜레스테롤 더 많이 낮추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현미밥, 보리밥, 강낭콩, 콩밥 이런 것들로 드시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하루에 사과 1개를 매일 껍질째 드시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무언가를 먹어서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무언가를 덜 먹어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낮추기 결론을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고콜레스테롤 혈증 관리를 위한 식단으로
지방의 비율 30% 미만, 포화지방 최소화, 트랜스지방 끊기, 식이콜레스테롤 300ml 미만, 식이섬유 25g 이상을 섭취하도록 계획합니다. 2. 통곡물 밥을 주식으로 식사하도록 합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2마리 이상, 두부는 1모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육류는 생선과 두부를 합친 양보다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코기 위주로 역시 충분히 드시도록 합니다. 3. 커피는 녹차나 필터 드롭 커피로, 아이스크림은 소르베로, 라면은 겉면으로, 우유는 탈지나 저지방 우유로 대체해서 드시도록 합니다. 달걀, 노른자, 빵, 과자, 케이크 등은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주치 김태균이었습니다.